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시간 과학교사 김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2단원 전기에 대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어려운 친구들은 반복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전기. 자, 우리 주변에 자주 있는 건데요. 자, 이 전기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원자입니다. 자, 그리고 1단원에 보면 원소라는 개념도 나왔고 분자라는 개념도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항상 이런 단어들 중에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자, 얘는 제일 작은 입자의 자. 그래서 얘는 입자입니다. 입자. 제일 작은 입자. 원소는 시옷. 자, 성분의 시옷. 그래서 얘는 그 물질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분자는 지읒입니다. 지읒. 자, 성질의 지읒. 그래서 이 분자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제일 작은 단위, 제일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자, 원자, 원소, 분자인데요. 자,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물 H2O는 O라는 원자에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원자는 아까 얘기했죠. 자, 제일 작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루고 있는 이 입자 하나하나가 원자입니다. 지금 총 3개가 있죠. 자, 원소는 그 개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옷, 성분입니다. 그래서 물은 H, 즉 수소와 O, 산소 두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부아지에가 이 물을 전기분해, 죄송합니다. 자, 주철간에 열을 가해가지고 분해했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나뉘었죠. 그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분자는 즉,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물의 성질을. 물의 성질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O가 하나에 H 두 개가 결합을 해야지만 물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지금 하나가 바로 분자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반드시 우리 원자의 개념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럼 원자가 뭐냐? 자, 원자는 제일 작은 입자인데요. 그 입자 안에 다시 또 개념이 있는데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자, 입자 안에 핵과 전자가 있다. 이때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자, 이때 핵은 월드컵 경기장처럼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전자는 그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쇠구슬입니다.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인 핵이 움직이기 쉬울까요? 아니면 쇠구슬인 크기도 작고 가벼운 전자가 움직이기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가 움직이기 쉽겠죠. 그래서 전기는 이 전자가 움직인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물질은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지한 전기, 정전기. 자, 가만히 고여 있으면 정전기입니다. 그럼 고여 있는 거 반대가 흐른다는 거겠죠. 전자의 전자, 흐를 요자. 그래서 정지한 전기인 정전기도 있고 흐르는 전기인 전류가 있습니다. 이때 정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마찰을 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찰 전기입니다. 또는 유도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마찰 전기, 정전기 유도, 전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하나씩 해볼게요. 마찰 전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마찰 전기는 말 그대로 마찰했을 때 생기는 전기입니다. 마찰했을 때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생길까요? 바로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자, 반드시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해야 됩니다. 이때 A는 플러스가 2개, 그러면 마이너스도 2개가 있겠죠. 자, B는 플러스가 3개, 그러면 마이너스도 3개가 있겠죠.
자, A, B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으니까. 이때 마찰을 하면 항상 누가 움직일까요?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에서 B로 전자가 움직였다고 봅시다. 그래서 A에 있던 전자 두 개가 자, B라고 하는 물체로 갔다고 하면 자, B는 원래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인데 A에 있던 전자가 2개 더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인마, 즉 전자가 인이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앞불사. 자, 전자가 아웃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에 있던 전자가 B로 갔죠. 자, 얘는 아웃, B는 인. 인이 되면 마이너스 된댔죠. 왜? 기존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데 A로부터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즉 전자의 전하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A는 갖고 있던 전자가 없어졌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량이 많아져 가지고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웃이 되면 플러스, 인이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온도 똑같아요. 자, 양이온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앞불사, 아웃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가 갖고 있던 전자를 내놓으면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음이온이다. 마이너스죠. 인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체에 전자가 인 들어오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즉 그리고 플러스 대전체든 마이너스 대전체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마. 인이 되면 마이너스, 앞불사, 아웃되면 플러스라는 거 꼭 기억을 합시다. 다음 유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 말 그대로 자, 유도를 통해서 만드는 전기인데요. 유도를 누구를 시키는 걸까요?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때 내가 전기를 안 띠고 있으면 전자의 이동이 없겠죠. 제가 전기를 띠고 있어야지만 전자의 이동을 만들어서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반드시 대전체를 어디 가까이, 금속 가까이 가져가게 되었을 때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금속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가 같죠. 중성입니다. 자, 이때 자, 내가 중성이면 전자 이동이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반드시 정전기 유도는 내가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그래서 플러스를 띠고 있으면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대전체입니다. 이때 플러스 대전체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남자 좋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극은 배척, 청력입니다. 즉 미는 힘이 생깁니다. 같은 극은 미는 힘. 자, 남자 여자는 인연을 만난다 하죠. 인연, 인력, 당깁니다. 즉 다른 극은 당깁니다. 그래서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앞쪽으로 몰립니다. 앞으로 쭉 몰립니다. 이때 꼭 기억하면 좋은 게 자, 소개팅 갔을 때 남자 앞에 여자, 여자 앞에 남자, 플러스 앞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에는 플러스가 생긴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앞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댔죠. 왜요? 뒤에 있던 전자까지 앞으로 끌려온다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항상 플러스 앞에는 마이너스가 옵니다. 반대로 자, 마이너스 대전체 앞에는 뭐가 올까요? 플러스가 올 겁니다. 왜요? 자, 마이너스는 밀어내겠죠. 여기 있던 전자를 밀어내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대전체 앞에는 플러스, 플러스 대전체 앞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만든 게 바로 자, 많이 어려워하는 검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 이게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자, 판판하네, 판. 막대기 모양이네, 막대. 자, 우리가 은박지 할 때 그 박자가 얇다는 뜻입니다. 얇은 박이네, 박.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때 아까 정전기도는 전자가 많아서 그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전기를 많이 통하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고무일까요? 금속일까요? 당연히 금속이겠죠. 그래서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인 검전기는 전부 다 금속입니다. 금속, 판, 금속, 막대, 그리고 금속, 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 또한 모든 물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를 알게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검전기가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중성이라고 하면 전자의 이동이 없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남자 앞에 여자, 여자 앞에 남자,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기장할 때 N극의 자석 앞에는 S극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의 전화가 온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플러스 앞에는 마이너스가 온다 했죠. 왜요? 자, 여기 있던 전자도 오고 여기 있던 전자도 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앞에는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때 자, 밑에 있던 전자가 올라가면서 뭐만 남을까요? 플러스만 남죠. 아까 얘기했죠. 남자 여자 같은 극은 어떻게 한다? 민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게 되면 밑에 있던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항상 모든 물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자, 마이너스를 가져가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 앞에는 뭐가 올까요? 플러스가 오게 될 겁니다. 왜요? 자, 마이너스 밀어내죠. 자,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또 전자가 있겠죠.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서 플러스 되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씩 지워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죠. 마찬가지로 같은 극은 어떻게 한다? 밀어낸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든 마이너스 대전체든 둘 다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이때 플러스 대전체일 때는 아까 전자가 끌려 올라왔죠.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에서는 여기 있던 전자가 밀려났죠.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전자가 내려간 겁니다. 하여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검전기든 둘 다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자, 어떤 물체 A와 B를 문질렀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 플러스가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되겠죠. 이때 검전기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플러스일 때도 벌어지고 마이너스일 때도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를 띠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자,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자, 마술사 지팡이를 가지고 토끼 나와라 뚝딱 토끼가 나올 겁니다. 자, 고양이 나와라 뚝딱 그럼 고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토끼 나와라 뚝딱 토끼, 고양이 나와라 뚝딱 고양이. 그러면 자, 검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플러스 막대기로 뚝딱 하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자, 토끼 나와라 뚝딱 토끼, 고양이 나와라 뚝딱 고양이. 플러스 막대기로 뚝딱 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항상 모든 물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플러스 대전체를 자, 검전기에 딱 닿는 순간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기존에 있던 플러스에 묶여 있지만 얘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플러스 대전체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플러스 검정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뚝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뚝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모든 물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를 딱 닫는 순간, 자, 플러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에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딱 닫는 순간, 눈앞에 지금 플러스가 보이죠? 여기 있던 애들이, 자, 여기 하나씩 달라붙습니다. 자, 여기 달라붙습니다. 그럼 원래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데, 얘들이 결합함으로써 이 하나에 두 개의 전자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보면 결국은 마이너스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막대기로 뚝딱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때 왜 이렇게 하느냐면, 자, 하나씩만 설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막대기로 뚝딱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했죠. 자, 두 개의 마이너스 검정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다르게 변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자, 남자 앞에 여자, 여자 앞에 남자,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소개팅입니다. 소개팅. 남자가 앉아있는데 남자가 오게 되면 더 화가 나가겠죠.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더 화가 난다. 금속박이 더 벌어집니다. 근데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들어온다. 매너남은 어떻게? 쪽벌남일까요? 아니면 다리를 오므리는 매너남일까요? 다리를 오므리는 매너남이 되겠죠. 반대가 오면 오므러들고 남자가 되면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 예를 보면, 자, 같은 극이 되면 더 벌어진댔죠. 왜 그런지 자,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밀어낸댔죠. 여기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원래 두 개가 밀고 있던 것이 지금 네 개가 밀고 있죠. 그래서 더 벌어집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매너남은 다리를 오므려든댔죠. 어떻게? 자, 여기 플러스가 되면 밑에 있던 마이너스가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밀고 있던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 얘는 오므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극은 더 벌어지고 반대 극은 오므려듭니다. 자, 만약에 플러스 검정기가 이렇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졌더니 오므려든다. 그럼 얘는 뭘까요? 아, 얘와 반대되는 마이너스 대전체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정전기 유도가 끝나고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동안은 물체에 가만히 고여있는 전기, 정전기였는데, 자, 이제는 전자의 전자, 흐를 유자, 흐르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자, 전하의 흐름을 바로 전류라고 합니다. 이때 전하는 당연히 전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하의 흐름. 자, 이때 흐른다는 말은 뭘까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 그래서 항상 자, 그 방향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때 핵심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 자연은 항상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많은 고온에서 열 에너지가 적은 저온으로. 자, 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전기도 즉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다는 뜻에서 플러스, 적다는 뜻에서 마이너스. 아,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기억하라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전류는 결국은 전자의 이동이었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합니다. 선생님, 방향이 반대네요. 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때 자, 전류의 세기가 나옵니다. 전류의 세기 그냥 참고만 하세요. 1A는 고등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뭐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전자가 이동했을 때 나오는 세기 이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은 그냥 크기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1A는 1000mA다. 자, 선생님 저 단위 바꾼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공을 보면 몇 개예요? 3개죠. 항상 3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만약에 20mA는 몇 암페어일까요? 이렇게 나오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죠. 그럼 크기가 작아집니다. 숫자 크기 작아집니다. 그래서 DS부터 아까 공의 개수 3개죠. 3칸, 하나, 둘, 셋.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 점하고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여기 0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0.02A. 만약에 100mA다. 몇 암페어인가? 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면 자, 숫자 크기가 작아진댔죠. 뒤에서 3칸. 그럼 여기 점이 찍힙니다. 그러면 1 앞에 점이 찍혔기 때문에 0.1A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자, 0.5A는 몇 mA일까요? 자,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면 숫자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3칸을 뒤로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점 찍힙니다. 그럼 5하고 0 사이에 공이 2개 들어가겠죠. 500mA. 나중에 볼트도 똑같습니다. 1볼트는 1000mV.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있던 자, 전류가 왜 흘렀을까요?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자,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판이 있는데 지금 약간 기울어졌네요. 기울어지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에 2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라고 생각하면 A와 B의 높이가 같으면 흐르지가 않겠죠. 근데 전자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와 B 지점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들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때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높이차, 전자의 위치차, 전위차, 얘를 다른 말로 전압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높이를 만들어주면 전자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바로 전압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때 자, 전류, 즉 전자의 흐름, 전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류, 전압, 저항 관계를 만든 식이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자, 앞에 다시 돌아오면 이 전류와 전압, 전기 회로의 바로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자, 전기 회로에 만약에 전류와 전압이 흐를 때, 전압이 생길 때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류계와 전압계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온도계죠. 체중을 측정할 때 체중계죠. 걔는 그 값을 측정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전류계와 전압계 모두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화면에 그 값이 표현되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를 측정하는 단자 하나, 마이너스를 측정하는 단자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사용법.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목욕탕을 갔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목욕탕.
자, 목욕탕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자는 남탕, 여자는 여탕. 아,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나중에 이 단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에 플러스는 플러스를 연결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됩니다. 다음, 자,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자, 옆에 보면 체중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측정하는데 체중계 숫자가 만약에 0이 아니면 나중에 그 값을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체중계에 우리가 0점을 보고 올라가듯이 이 전류계와 전압계 마찬가지로 0점을 확인합니다. 바늘이 0이 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안 가 있으면 일자 나사라고 하는데 이 일자 나사를 좌우로 돌리면서 자 0을 맞추면 됩니다. 다음, 자 목욕탕에는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라 찜질방도 있죠. 찜질방 가기 전에 옷을 입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95를 입는데 90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95를 입는 사람이 옷을 입을 때는 95나 그보다 큰 거를 입는 게 좋습니다. 큰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마이너스는 여러 단자가 있는데 항상 마이너스 단자는 자 작은 거 입으면 찢어진다 했습니다. 큰 값부터 연결한다.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 연결 방법은 남자는 남탕, 여자는 여탕,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합니다. 체중계 올라갈 때 0을 봅니다. 0점을 조절합니다. 옷을 입을 때 작은 것을 입으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큰 값 대 연결한다.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자 전류계와 전압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 전류계 즉 직렬 지읒 그리고 직렬회로 지읒 전류 일정 지읒. 그래서 나중에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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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리세요. 전류계의 지읒, 직렬의 지읒, 직렬회로의 지읒, 전류가 일정 지읒. 자 그러면 전압계도 나오겠죠. 전압계의 비읍, 병렬의 비읍, 병렬회로 자 전압 일정 비읍. 비읍 비읍 비읍입니다. 전압계의 비읍, 병렬 연결 비읍, 병렬회로 비읍, 전압 일정 비읍. 그래서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전압계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건전지에 직접 연결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류계는 직접 연결하게 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항이나 또는 전구에 연결된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에 연결하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직렬회로 병렬회로 나왔죠. 지금부터 직렬회로 병렬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직렬회로 선생님 저 직렬회로 몰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도 있고 전지도 있고, 이때 전지는 뭐 내 남자친구 또는 내 여자친구가 키 크면 좋겠죠. 플러스, 키 작으면 좀 더 컸으면 좋겠죠. 마이너스. 자 그랬을 때 자 항상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직렬회로는 직진만 한다.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직진만 할 수 있으면 이건 직렬회로. 자 병렬회로는 뭐냐? 자 비읍, 분리가 되면 돼요. 분리. 가던 길이 분리가 되면 이건 병렬회로입니다. 즉, 자 길이 이렇게 가다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길이 나뉘죠. 분리가 되면 얘는 병렬회로입니다. 너무 쉽죠? 자 그랬을 때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직렬회로를 볼게요. 자 직진만 할 수 있으면 직렬회로라고 했습니다. 자 얘 회로의 특징은 2단 폭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2단 폭포. 자 2단 폭포는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랬을 때 자 이 직렬회로의 V,
VIR. 자,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물이 흘러가는 원인이 뭘까요? 이 높이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이 높이가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V입니다. 이 V는 첫 번째 폭포의 높이 V1, 두 번째 폭포의 높이 V2를 더하면 전체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직렬 회로의 전체 전압은, 자, 각 회로에 흐르는 V1과 V2의 저항을 더하면 됩니다. 즉 각각의 저항에 있는 전압을 다 더하면 전체 전압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직렬 회로의 지읒, 전류가 일정 지읒, 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직렬 회로일 때 전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여기에 100리터의 물이 흘렀으면 여기도 당연히 100리터의 물이 흐르겠죠. 여기도 100리터의 물이 흐르겠죠. 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렬 회로일 때는 그 전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저항. 여기에 댐이 있어가지고 물을 막았다 칩시다. 그 흐름을 막는 게 저항이죠. R1. 두 번째 댐이 있어서 막았다 칩시다. R2.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일까요? 얘와 얘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렬 회로의 저항은 각각 저항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직렬 회로의 지읒, 전류의 지읒, 전류 빼고는 나머지는 더한다. 전류는 일정하다. 자, 다음 병렬 회로를 볼게요. 자, 병렬 회로는, 자, 2단 폭포가 아니라 양갈래 폭포라고 생각하세요. 양갈래 폭포.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자, 분리가 되었던 폭포. 이때 VIR. 자, 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이 높이 때문이겠죠. 이 높이를 V. 자, 앞에 있는 폭포를 V1, 옆에 있는 폭포를 V2. 물론 여기가 높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아, 병렬 회로는 전압의 차이가 없다. 전압이 같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렬 회로의 비읍, 전압 일정의 비읍. 그래서 병렬 회로는 전압이 일정한 겁니다. 다음, 전류는, 자, 여기에 100리터의 물이 흐르면 여기 100리터 흐를까요? 아니죠. 양쪽 나뉘어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물 I1, 여기 흐르는 물 I2라 했을 때 두 개를 더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 각각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더해야 된다. 자, 다음 저항. 자, 여기에 댐이 있다고 치면 문제는 뭐냐면 막는 힘이 강할수록 적게 흐르겠죠. 막는 힘이 작으면 많이 흐르겠죠.